통상적으로 산타랠리라고 한다면 이 산타랠리,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직후부터 그 다음 연초부터 두 거래일까지 총 7거래일을 산타랠리 기간이라고 하는데요. 이번에는 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꺾인 모습입니다. 이 현재 시각으로 31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나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데 다우 지수가 0.63% 하락했고요. 나스닥도 0.76% 고만고만하게 전반적으로 빠지는 그런 약세장이 형성됐습니다. 또 S&P 500 지수 역시 0.74% 다소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아쉬운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과연 이날 이 마지막 거래일의 자금 흐름은 어땠을지 바로 히트맵 통해서 체크해 보시죠. 가장 먼저 이 히트맵입니다. 빨간색이 하락불이고요. 또 초록색이 상승불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승불을 켠 섹터가 거의 없다시피 하죠. 유일하게 이 나이키만이 약 4%가량 올라서면서 강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CEO의 자사주 매입건이 영향을 미쳤고요. 그 이외에 전반적으로 골고루 빠지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. M7이 약 1% 내외의 이 하락세를 보였고 엔비디아의 경우에도 이 H200 칩에 이 TSMC 증산 요청을 했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눈치 보기 장세가 강해지면서 어쩔 수 없이 0.56% 상승분을 장 막판에 반납했습니다.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이슈들이 이렇게 약한 연말장을 만들었을지 함께 보시죠. 세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. 가장 먼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이 주요한 차익 실현의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.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3년 연속, 그러니까 2023년부터 25년까지 두 자릿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 때문에 막판 차익 실현 움직임이 강해졌습니다. 저와 함께 다음 판 통해서 자세한 상승률 만나보시죠. 가장 먼저 이 다우 지수와 나스닥 그리고 S&P 500까지 지난 3개년간의 연간 상승률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. 역시나 나스닥이 AI 반도체 영향 덕분에 가장 올해도 강했습니다. 이 2025년 바로 작년에 나스닥은 20% 올랐고요. 상대적으로 이 AI 반도체 영향권에 덜 드는 지수라고 할 수 있죠. 다우 지수는 약 13% 올랐습니다. 이어서 S&P 500 지수 역시 16%가량 올랐는데 전반적으로 나스닥은 크리스마스 때까지만 하더라도 약 20%대의 연간 상승률이 기대됐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그래도 역시나 강한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. 이 때문에 이 연말에 갈수록 그동안 과열된 시장에 약간의 눈치 보기가 더해지면서 차익 실현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다. 이런 전망들이 굉장히 강했고요. 이어서 그렇다면 과연 이 올해 이 S&P 500에 대한 IB들의 전망은 어떨까요?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. 주요 10가지의 IB들의 목표가를 쭉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. 가장 낮은 게 밴쿠버 아메리카 7,100포인트고요. 가장 높은 게 오펜하이머 8,100포인트까지 전망이 나왔습니다. 참고로 현재 종가 기준으로 S&P 500이 6,845포인트 선에서 이 한 해를 마무리 지었는데 최소 3%에서 최대 19%까지 상승 전망이 나왔고요. 이 중앙값이 약 7,500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8% 정도 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. 참고로 작년 S&P 500은 16% 상승으로 한 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. 이 상승세가 살짝은 둔화된 그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. 실제로 관련 코멘트들도 내년에서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을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그 상승 폭이 약간은 꺾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. 가장 먼저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2025년에 있어서 가장 유효했던 점이 바로 관세 변화에 상당히 시장이 선방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 때문에 2026년에는 관세 관련 이슈가 있더라도 상당 부분 많이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은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했고요. CNBC는 이 한 가지는 좋은 소식입니다. 2026년도 이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올해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지만 다만 최근 들어서 기업들의 주가 수익 비율, 그러니까 PER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죠. 이거를 기업의 이익 성장률, 그러니까 이 수익성이 따라잡기 위해서 상당 부분 이 연중에 주가가 횡보하는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. 한마디로 주가 자체의 성장성은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요. 또 스티펠은 다소 약간은 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. 우리가 예상하는 내년 흐름은 횡보이다. 증시가 4년 연속 급격하게 상승을 지속하는 것은
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. 한마디로 상승을 할 것이지만 그 상승세는 3년 내내 강했기 때문에 올해는 살짝 둔화될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이겠죠. 종전 이슈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약간은 조금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이날 조금 눈치가 없이 이 고용지표가 너무 또 잘 나왔습니다.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9천 건을 기록했는데 이 예상치 22만 건 대비해서 약 2만 건 정도 대폭 하회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.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온다면 그렇습니다.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그대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게 되고요. 이 때문에 실제로 이날 10년물 국채금리가 이 4.16%까지 상승을 하는 등 증시 전반에 이 약세 압박이 이어졌습니다. 이렇게 국채금리, 채권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금이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채권시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약세 압력을 더한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이렇게 올해 약한 이 연말 약세장이 연출된 이후로 한 가지 굉장히 강한 뉴스가 이 분석이 됐습니다. 바로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죠. CME 측에서 귀금속, 그러니까 금과 은, 백금, 팔라듐 이런 귀금속에 대한 선물 증거금을 또다시 일주일 만에 두 번째 인상시켰습니다.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포지션과 동일한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현금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 때문에 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자들이 이 주식 쪽에서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현금을 마련했다.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. 이게 연말 약세장을 촉발한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이죠. 실제로 이 발표가 나온 직후에 이게 1월 2일부터 새롭게 또 인상된 이 증거금이 발효가 되는데 금 가격은 이 뉴스가 나온 직후에 이 최고가 대비해서 4.5% 빠졌고요. 은 가격은 무려 13.5%가량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. 그렇다면 과연 이 특징주들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왔을지 오늘은 이 M7 위주로 살펴보시죠. 가장 먼저 이 구글과 엔비디아는 상대적으로 좀 방어를 해줬고요. 메타는 거의 1%에 가까운 낙폭이 나왔습니다. 이 미국령 버지니아 아일랜드의 이 국무장관이 메타를 대상으로 사기 광고 그리고 아동 보호에 소홀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메타의 주가 계속해서 1% 가까운 약세로 이 1년을 마무리 지었고요. 이어서 구글은 그나마 M7 중에서 약보합권에 머물면서 약간 방어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. 이 구글 웨이모가 라스베가스에서 동승자를 태운 이 자율주행 테스트를 개시할 것이다.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이 투심 회복에 영향을 미쳤고요. 엔비디아도 0.5% 상대적으로 봤을 때 방어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. 이 중국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특히나 엔비디아의 H200 칩에 대해서 증산 요청을 이 TSMC 측에 했다는 보도가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. 현재 2026년 기준으로 중국 인터넷 기업들이 엔비디아 측에 약 200만 개의 H200 칩을 요청했는데 현재의 재고는 70만 개뿐이라고 합니다. 130만 개의 쇼티지가 발생한 것이죠. 이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하다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. 0.5% 약보합권의 주가를 방어해냈습니다. 이어서 세 가지 반드시 알아야 할 특징주들 상황 보고 가겠습니다. 현재 시각 31일 기준입니다. 가장 먼저 트럼프 미디어 5.3%가량 이날은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크립토닷컴과 제휴해서 이 주주들에게 디지털 토큰을 배포할 예정이다. 주주당 1개의 토큰이 배정이 될 예정이고요. 이번 토큰은 현금성 자산은 아니고 그 내에서 뭔가 이벤트에 참여하고 베팅을 하는 데 사용되는 토큰이라는 그런 보도가 이어졌습니다. 이어서 나이키 다시 한번 주가가 이 실적 부진을 딛고 반등에 성공했는데요. 바로 지난주에는 이제 애플의 팀 쿡 CEO가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지만 이날은 나이키 CEO 자체부터 이 자사주를 100만 달러어치 매입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. 이 CEO들이 이렇게 내부자 매수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자신의 경영에 확신이 있다는 의미로 읽히기 때문에 주가에 당연히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. 나이키 4% 강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.
이어서 대표적인 군용 방산 드론 기업이죠. 온다스 홀딩스도 이날 8.5%가량 급등했는데 이 자율항공과 지상로봇 기술과 관련해서 1,000만 달러의 계약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. 그렇다면 과연 지금 시각 매크로 지표 흐름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지 가장 먼저 국제유가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. 국제유가는 0.02%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배럴당 57달러 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. 이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와 관련해서 이 제재를 위반한 중국과 홍콩 기업 그리고 유조선들을 제재했다는 소식이 이 유가에 다시 한번 단기적인 공급망 우려를 부각시켰기 때문이고요. 원달러 환율은 다시 한번 1,450원 선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. 6원 가까이 올라섰는데 역시나 2,400원대가 뉴 노멀이 된 요즘입니다. 이 수출입은행이 2026년 그러니까 올해 연말의 환율이 역시나 1,400원대로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이 때문에 금리 하락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봤고요. 이 연말 들어서 GDP 상승세는 1% 후반대가 될 것이다라고 기존과 비슷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.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은 0.73% 상승하면서 이 8만 8천 달러 선, 여전히 9만 달러 선을 넘지 못한 채로 이 한 해를 마무리 지었고요.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각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 3년 만에 비트코인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는데 10월 달에 대규모 청산 사태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었죠. 이 때문에 작년 연초 대비해서 벌써 7%가량 하락한 비트코인 가격이고요. 이어서 금과 은 가격은 대폭 하락했습니다. 금의 경우에는 바로 지난주에 연중 최고치 온스당 4,550달러 선을 넘어섰는데 다시 한번 CME,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 측에서 귀금속 관련 증거금을 2차례나 일주일 간격으로 인상하면서 금, 은 가격은 되돌림을 보였습니다. 지금 이 시각 금 가격은 선물 기준으로 온스당 4,300달러 선 중반대에 지나가고 있고요. 다만 연말 들어서는 이렇게 급격한 급락세를 나타냈지만 한 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오른 금입니다. 연간 기준으로 64% 상승하면서 거의 70년대 이후로 최고의 한 해를 기록한 금과 은입니다. 은 가격 역시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섰죠. 이어서 브리핑 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 고용지표가 견조하게 나오면서 국채금리는 반등세를 보였습니다. 현재 미국채 10년물이 4.17%를 넘어섰고요. 또 마찬가지로 미국채 2년물 역시 다시 한번 3.5%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. 지금까지 12월 2025년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.